안녕하십니까, 보호당입니다. 요즘 환율이 아주 많이 오르고 있죠. 저는 지금 환율이 8월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미국이 연준이요, 며칠 전에 그 파월이 잭슨홀 미팅이라고 FOMC 회의 말고 여름에 이제 휴가차 별장지대에 가서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 연설이 있어요. 각 나라 재무장관이나 뭐 중앙은행장도 오고요. 일종의 이제 금융인들의 각국 중앙은행 또 뭐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의 뭐 회합 같은 거죠. 거기에서 나름 또 중요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서로 힌트를 주기도 하고 암시를 주기도 하고 비밀스럽게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될 건데 요것은 비공식으로 합시다. 이런 식의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그 중요한 그 회합입니다. 잭슨홀 미팅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파월 의장이 나 이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뭐 인플레 뭐 어쩌고 하면서 어설프게나 금리 인상 중단하거나 뭐 낮추는 법 없어. 하고서는 이렇게 말로 인플레 심리를 갖다 확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 미국이 양적 긴축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양적 완화 때 풀었던 돈을 미국 연준이 매달 몇백억 달러씩 이렇게 직접 거둬들이고 있어요. 갖고 있던 채권이나 MBS라고 주택저당채권, 그것을 연준이 그동안 매입하면서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면 대신에 돈이 나가죠, 시중으로. 반대로 채권을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지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QT라고 하죠. 양적 축소. Q는 quantity, quantitative, T가 뭐냐? tightening. tight, 꽉 죄다. 그래서 tightening. 직접 양적으로 돈을 갖다가 지금 조인다는 거죠. 양적 축소와 함께 또 9월 달에, 이번 달에 그 FOMC 회의에서 0.75bp 큰 폭으로 다시 금리를 좀 올리겠다. 그런 지금 의견이 지금 뭐 압도적이죠. 정작 얼마 올릴지 0.5는 최소한 올릴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한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거든요. 연간. 우리도 2.5예요. 우리가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어요. 그럼 뭐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지만 국내로 이렇게 외화 자금이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만들어지죠. 한국에 달러를 넣었더만 금리가 다 적어. 그러면 외화 자금이 잘 들어오지가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외화 그 자금, 달러가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이 이번에 3.25, 그리고 뭐 내년에 올해 말에 가서 3.5, 뭐 내년 초에 4까지 올린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뭐 중소기업 부채, 또 뭐 자영업자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금리가 2.5도 지금 금리가 2.5가 되면요, 지금 주담대 금리가 지금 벌써 5%, 6%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막 올리자니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이자 부담이 엄청나지면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인데 아파트 가격이 심하게 무너지면은 뭐 깡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나라의 통화정책, 즉 그 나라의 금리, 또 하나가 외국 돈과 교환을 했을 때는 환율, 그 다음에 자본시장 개방,
이 세 가지는요, 자본시장을 갖다가 열어놨는데 닿지 않는 이상은 통화정책과 환율은 항상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 관계가 있어요. 금리 올리면은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대신에 국내 통화 금리가 올라가면 국내에는 경기 침체가 오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 공격적으로 양적 긴축도 하고요. 가장 먼저 금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아주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환율이 급상승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달에 제 와이프한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체리라고 아주 큰 거 있죠. 맛있는 거. 그거 다 수입이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어쩌면 이제 이 체리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국내 달러가 올라가서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 그 수입을 많이 못하겠죠. 그럼 수요가 줄면은 소량만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첨가물 시장, 과일 시장도 수입산 과일, 지금 다 거기가 이 과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과일 수입업자들이. 그런 쪽도 큰 변화가 생기겠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겠지만, 그래서 잠시 환율을 갖다가 직접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원이라고 되어 있죠. 흔히 말해서 환율입니다. 제가 지금 줄을 미리 쳐놨습니다. 우리나라가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원달러라고 흔히 표현하죠. 원화 대 달러의 교환 비율인데요. 이것이 올라가면은 지금 그죠? 보시면 이게 지금 1388원까지 지금 올랐었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있냐면은 1998년부터 지금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이거는 주봉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장세 흐름을 파악할 때는요, 주봉으로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직접 이렇게 매매에 들어갈 때는 1봉이나 30분 봉까지 보지만 큰 흐름을 볼 때, 숲을 볼 때는 주봉이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빨간 줄이 아래 위로 두 개 있죠. 그죠? 이게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정상적인 변동폭입니다. 즉, 이렇게 초록색, 그죠? 푸른 초록색 선, 상단이 1325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단이 1091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와 미국 간에 우리가 무역을 할 때 나름대로 가장 적절하게 서로 교환되는 그 비율이죠. 보시면 이때요. 2004년 이때부터 이때가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97원까지 솟았습니다. 그 전까지 2008년 초까지요. 이때 보시면은 환율이 많이 내려왔죠. 이 말은 뭐냐면 원화 강세라 그러죠. 899원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속으로는 미쳤다, 달러 올라가겠다 했는데, 이때 환율이 왜 내려왔냐면요, 바로 2004년 이 무렵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달러가. 그 달러가 지금도 빠지고 있지 않지만은 달러가 계속 들어오면서 원화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899원까지 원화가 이렇게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원화같이 강세죠.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치솟았죠. 1597원까지. 그런 다음에요, 여전히 그 원달러 환율은요, 이 초록색 선, 즉, 이 안에서 노는 게 가장 적당한 변동폭입니다. 이것이 그죠? 제가 최근에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줄 쳐놓은 거 있죠, 그죠? 이것은 제가 보는 나름의 그 특별한 기법입니다. 제가 주식 강좌를 하는데, 이 선 넘어서면은 우리나라 문제 발생이다라고 하는 선이 1325원 70전입니다. 여기 1325원 70전 확대해 보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1325원 70전. 이거를요, 8월 말 그리고 이달 들어서 9월 달 들어서 이 상단을 깨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간에 우리가 무역을 위해서 적당히 그냥 원화가 오르고 내리고 달러가 오르고 내리던 선에서 지금 이걸 깨고 오른 거는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약 한 3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죠. 코로나 때 달러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것도 사실 이겁니다. 1325원까지 안 올랐습니다. 저는 이때 이 꼭지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달러 팔았습니다. 저는 달러를 그동안에 항상 1100원 밑으로 깨지면 무조건 사라. 항상 그 얘기를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번, 제 기억엔 10번도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100원 깨지면 그냥 달러는 무조건 싼 거니까 사서 이렇게 적당한 때 올라가면 팔아라. 그러면은 한 20%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요, 얼마 전에 올 초에 1325원에 달러가 접근하길래 달러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1300원 넘으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이후에 달러가 8월 말부터 치솟기 시작하더만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죠. 마치 그죠? 대양봉이죠, 그죠? 이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 위에 제가 점선을 쳐놨습니다. 1402원 51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있죠, 그죠? 이 선에 가서 무너지면은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발생했고요. 1402원 51전을 넘어서면은 이거 기본으로 1494원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기본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 한국의 무역 수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금년에 지금 계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죠. 당장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지만은 아무튼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넘어서면은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환율의 기본 틀 자체가 지금 이게 바뀌는 게 아닌가. 저는 우려하는 게 1800원까지도 순간적으로 달러가 갈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환율이 그동안에 이 초록색, 푸른 하늘색인가요? 초록색인가요? 청록색이죠.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적절하게 달러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하는 선인데요.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2021년 초, 요때 한번 살짝 이걸 치고 나서요,
꾸준히 올라서 지금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수준에 들어갔다. 정책 당국이 환율에 지금 개입할 여지도 크지 않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질 위험성은 없다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뭐냐면 달러 부족이거든요. 즉 달러 쇼티지인데, 달러가 부족할 리는 없고요. 다만 문제는 달러 가격이 엄청 좀 오를 것 같다. 그래 되면 한국 산업의 전반적으로 수입 사이드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수입이 줄어들고, 그 바람에 또 그로 인한 경기 침체.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 입국이거든요.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따라서 한국 산업이 굉장한 악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일단 달러 상승 경보, 최근에 뭐 태풍 경보처럼 이 원달러 환율이 이미 위험선을 뚫고 올랐다. 이것이 1494원까지도 갈 수 있고, 아직도 방어선이 하나 남은 것이 1402원 51전이다. 여기를 만약에 뚫고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요, 그것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사항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